안녕하세요, 대웅중 여러분. 이제 저희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반도 좀 많고 해서 그 진도상을 좀 형평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영상을 한 개 더 찍게 되고요. 아마 중간에 한 번 더 영상을 짧은 부분을 찍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할 때 앞부분에 수업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 귀족이었던 호족들이 세력을 잡았고 호족들 중에 과거 시험이나 음서를 통해서 특히나 혼인 관계를 맺은 높은 귀족들, 특히나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높은 귀족들을 가문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해서 문벌 귀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문벌 귀족들은 대부분 뭐였냐면 공부하는 문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고려는 문신하고 싸우는 무신 중에 문신은 훨씬 더 우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신은 차별을 당했죠. 그래서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고 무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군대 최고 지휘관, 그러니까 장군이라 부르면 정일품도 대부분 문신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 속에 있다가 결국은 문벌귀족들인 문신으로 대표되는 애들이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요런 거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무신들이 이 문신들을 진압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무신정변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무신들이 일으킨 이 반란의 이름이 무신정변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정권은 누가 잡는다? 무신이 잡는다 해서 무신정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 때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첫 번째 잡았던 사람이 70대 노장이었던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 순서는 안 외우셔도 되지만 외워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좀 파격적이었던 게 최초의 천민 출신, 다시 말하면 부모가 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관직자를 앉았던 이의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대 60년간 아주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최충헌입니다. 그래서 최충헌은 한 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최우, 그 다음에 최항, 최의까지 총 4대 60년간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요 시기를 최씨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최씨 정권이 있었던 이 통틀은 이런 무신 정권 시기에 아무래도 동일하게 백성들한테 무신 정권 시기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상당히 잘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신이라고 해서 문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탈은 더 가혹했고요. 수탈,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죠. 가혹한 수탈. 내가 문신한테 당한 만큼 더 많이 수탈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 같은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일반 천민들이나 농민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민 입장에서는 나도 쟤처럼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까지 부과되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농민봉기와 그 다음에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천민봉기로 나누어서 지금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거,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농민은 세금을 내는 계층이죠. 그러니까 얘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줄여달라. 감면해달라는 게 목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천민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얘네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민처럼 나도 신분에서, 내 천민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고 싶거나 아니면 신분을 위로 올리고 싶은 상승 욕구가 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부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틀에서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뭐가 있고 천민봉기는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셔서 교과서 몇 페이지에다 부착을 해 놓으시냐면 자, 교과서 여러분 페이지에서 84쪽이죠. 농민과 천민의 봉기. 자, 요 파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거나 부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검사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봉기 두 가지만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면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 하나랑 그 다음에 개경 수도에서 일어난 만적이라고 불리는 만적의 난 딱 요 두 가지만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지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학습지는 55쪽이고요. 자, 무신정권 시대 때 농민과 천민이 반란을 일으키다, 그 봉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봉기했을까? 우선은 문신이든 무신이든 특히나 무신 집권자들이 가혹하게 수탈을 한 게 문제입니다. 문신의 차별 정책에 반발을 일어난 무신들 역시 정권을 잡았던 자기들조차 문신들과 똑같이 가혹하게 수탈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문신이든 무신이든 세금 많이 걷어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천민 출신의 무신 집권자가 최고 자리에 앉아요. 얘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의민입니다. 이런 애들을 보면서 농민은 기가 찰 거고 신분이 낮은 애가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천민은 신분에 대한 상승, 일반 농민도 그걸 가질 수 있겠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에 뭔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끔찍한 무신들의 수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저항운동의 농민 천민 봉의 가장 핵심 지역 바로 특수행정구역인데, 이거 이제 제가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고려에는 행정구역을 나눌 때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만 있는 행정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잠깐만 보시냐면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 교과서 여기가 몇 페이지예요? 지금 80쪽 보시면 80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고구려에만 있는 특수행정구역이에요. 향부곡소를 보시면 특수행정구역이다. 고려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군과 현, 원래 고려는 일반 군과 현으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오도라고 하는 일반이 사는 지역에 군보다 작은 지역, 현 지역의 주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죠. 특수행정구역. 그러니까 원래 향부곡소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왕건에게 강력하게 저항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다가 만들어 놓은 지역의 향부곡소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같은 양인, 다시 말하면 평민이지만 차별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훨씬 많이 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 후손들 입장에서는 나는 후백제 사람도 아니고 신라 사람도 아니고 고려 사람인데 왜 차별을 당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부곡의 주민은 주로 왕을 위한 농업에 종사했고요. 소의 주민은 수공업,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같은 데 종사해요. 그래서 이 수공업이 뭐냐? 왕실 물품 같은 걸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애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향, 부곡, 소, 주민에 대한 과중한 세금 징수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봉기가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향부곡소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민봉기의 목적과 천민봉기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농민은 세금을 내는 계급이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났고요. 대표적인 거 별표 치시고 공주의 명학소입니다. 소니까 특수행정구역이죠.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아까 수공업자 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농사도 일부 짓지만 왕실을 위한 물품을 대부분 제공하고요. 보통 명학소는 이제 주변 지역을 파악했을 때 숯 같은 걸 만들었던 지역으로 발견이 되고, 공주 명학소의 세금이 다른 데 훨씬 많고 너무 가혹하게 수탈을 하니까 명학소에서 망이의 동생인 망소이를 중심으로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망소이의 난이고요. 보시면 공주 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채널 영상을 올릴 때는 참고할 만한 영상을 같이 수업 영상에 붙일 수가 없어서 그 설명하기 란에 유튜브 참고 주소를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를 클릭하셔서 요거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으켰고, 얘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일반 소가 아니라 일반 군현처럼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망이망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려정부에서 군대를 보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이 달랜다는 의미로 충순이 현으로 승격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금이 일반 9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9년으로 승격이 됐다가 현으로 승격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아내나 자식들을 볼모로 포로로 잡으면서 이 왕이 망소위에 나는 결과적으로는 진압돼서 실패하게 되지만 명확소의 반란을 처음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전국 단위로 터지게 되고요. 운문 청도의 효심과 울산의 뭐 김삼이 이런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공주 명확소를 아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천민봉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잘 사미죠. 자, 천민봉기는 세금을 내는 계급이 아니에요. 천민은 노비 계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다시 말하면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 대표적으로 노비는 국가 소속의 관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주 지역에서 관노비가 일어났는데 사실 관노비들의 반란보다 더 컸던 거는 요겁니다. 가장 무서웠던 무신 집권자 중에 하나였던 최충원의 개인노비. 개인노비를 저희는 사노비라고 하는데 최충원의 개인노비였던 만적이 일으킨 반란이고요. 수도 개경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훨씬 큽니다. 최충헌의 노비, 다시 말하면 사노비예요. 개인 노비인 만적이 일으킨 반란이고요. 요거는 사실 상당히 더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만적의 난은 여기 보시면 최충원의 개인 노비 만적이 개경의 북사에서 나무를 하다가 노비를 불러 모아서 모의를 했어요. 반란을 하자. 우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래서 높은 벼슬이 천하 노예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 이혜민 얘기하는 거죠. 장수와 정승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지금은 노비지만 이혜민은 이런 천민처럼 나도 높은 직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노비들의 호응을 나무와도 얻게 되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밤에 뭐 주인들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해방되자. 우리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자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이유는 약속한 날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아서 한번 거사를 미뤘는데 그 과정에서 노비 순정이라는 자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고요. 최충원이 자신의 노비를 물에 빠뜨려서 모두 다 익사시켜 죽여버렸습니다. 해서 100명의 노비들을 모두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이 바로 만적의 난이고 실제로 만적의 난에 상류에서 흘려버린 시체가 하류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빨래하다가도 보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후에 반란이 잦아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만적의 난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56쪽의 문제를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사람은 예종과 인종과 혼인해서 막가운 권력을 들었다. 딸들을. 이거 한 명이죠.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자신의 둘째 부인은 예종과 셋째, 넷째 부인은 인종과 넷째 딸은 인종과 혼인시켰죠.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면서 정중부 등 무신들이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킨, 다시 말하면 문신을 죽이고 왕을 폐위시키거나 살해한 이 사건을 무신의 정치적 변이라 해서 무신정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권력을 잡은 후 최씨 정권은 4대 60년간 최씨 정권의 시작점이죠. 바로 최충헌입니다. 자, 최우는 자신의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아시다시피 최충헌이 만들었던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관들이 여기 보시면 밑에 지금 5번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잘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주관식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최씨 정권이 60년간 바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고 사람도 추천하고요. 세금도 징수하고요. 재판도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 최씨 정권의 사람과 그 부하들만 개입해서 회의할 수 있는 그 기관 정치를 바로잡을 관철이란 뜻의 교정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도감의 최고 관직이 교정별감인데 그 관직을 최씨 정권의 최우나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고요. 교정도감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네 집에 왔다 해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운의 집에 와서 관직 좀 주세요 해서 고위관직을 오르기 위해서 왕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최우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관직에 등용할지가 결정된다. 왕은
당은 결정된 사안에 승인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기구, 사람을 승진하고 임용하는 것과 관련된 관직의 인사권을 담당했던 거 별표 치시고 뭐라고요? 정치적 의논 안 돼서 정방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방에서 의논된 걸 실제로 기숙사에 남아있는 문신들을 시켜서 임명장을 작성하게 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서방입니다. 이 문신들의 기구라고 했어요. 문신기구.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운의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야간 경비를 위해 설치한 사병 조직이 있죠. 그래서 좌별초, 후별초 이후에는 뭐 신의군까지 합쳐서 3개의 별을 보며 보초를 쓴다. 이렇게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삼별초고요. 군사 기반이죠. 그 다음에 이 외부의 그 야간 방어를 뚫었다 하더라도 원래 경대승이 신변보호를 위해 설치했지만 최충원이 다시 조직해서 사병 조직으로 키운 도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충원 때부터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충원 자체 암살도 힘들었고 거기다 최우는 자신이 정방을 자신의 집에다 만든 이후에 그 가지고 오는 뇌물들,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야간에 경비를 세운 삼별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례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규보와 같은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하였다. 바로 문신들의 정책 자문기구 서방입니다. 옳은 것은 서경 지역은 풍수지리샘 대화세이니 이곳엔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기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금나라가 모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거는 서경 세력이죠. 서경파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지성, 묘청 맞죠. 정답은 1번. 금에 사대하는 게 아니라 금과 전쟁에서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항복한다. 난을 일으켜 개경의 궁궐을 불태웠다. 개경의 궁궐을 불태운 건 이자겸이겠죠. 개경까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부식한테 잡혔기 때문에. 왕실과 거듭된 혼인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것도 이자겸에 대한 설명이죠. 강화도로 천도하여 침략에 맞설 것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몽골과 전쟁할 때 이유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정답은 1번. 이자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경원 이씨 집안으로 유력한 외척, 왕비의 가문이다. 맞죠? 자신의 딸들이 모두 다 왕과 혼인했으니까요. 두 임금에게 딸을 실 뻔해서 최고 권력자였다. 맞습니다.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고 뇌물까지 공공에 받아였다. 맞아요. 이런 못된 짓도 많이 했죠. 인종이 자신을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맞습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이죠.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무신정권 시기의 봉기. 이건 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민봉기, 천민봉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원종과 애노의 난. 요거는 고려가 아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시대에 일어난 난이고요. 신라 말에. 산호비, 개인 노비인 만적이 신분해박을 도모하였다. 맞습니다. 요거는 고려시대 최충원의 개인 노비죠. 최충원의 개인 노비였던 만적이 수도인 어디에서 일으킨 거예요? 개경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개경이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승려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정했다. 이거는 봉기랑 상관없고요. 무신정권 시기도 아니고 앞쪽입니다. 망이망소의 형제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했다. 맞죠? 정답은 리을이요. 그래서 농민 천민 봉기의 가장 대표적인 농민 봉기는 망이망소이, 천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충원의 노빈, 만적의 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